제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버펫의 자산이 뭐 몇십 조잖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 중에서 뭐 이제 몇백억, 뭐 몇천억 있는 사람들도 그런 자산 규모가 되면 버펫이 한 베팅처럼 애플의 50%를 박는다? 이런 투자를 못 해요. 맞아. 애플이 이거 너무 싼데라고 하는 아무도 손을 못 댔대. 그리고 이렇게 시총 큰 회사를 어떻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그 회사에 자신의 자산을 50%를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그거를 더블을 냈나? 아무튼 막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고수인 거지. 진짜 나이만 드셨지 아직 이 브레인이랑 이 마음속은 완전 전투 진짜 20대 초반 전투력 최강인 애들이랑 다를 게 없는 거야. 근데 스페큘레이션은 하나도 없어. 100억만 있어도 10% 이상 부담된단 말이야, 그게. 내가 100억인데 그- 50억을 애플에 투자한다. 난 100억 없지만 그거- 50%못 넣어. 못하지. 그런 사람한테 뭐 찌끄레기들이 뭐라 해봤자. 맞아. 그렇게 해보고 얘기하라고. 아무도 못해. 맞는 말이야, 진짜. 맞는 말이야. 나 맞아. 지금 보면서 형이 그 얘기해가지고 생각난 건데, 내가 오늘인가 들었는데 지금 벅셔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150빌리언이래. 근데 30년 전에 아까 봤던 그 일본 산업은행의 시총이 104빌리언. 나 그걸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 게, 아, 일단 전 놀란 게 뭐냐면, 시총의 차이. 30년 사이에 물가가 그렇게 오르진 않았잖아요. 그치. 그 얘기를 하셔, 직접. 지금 형이 한 얘기에 대해서 중대하게 얘기를 하죠. 하죠. 이건 인플레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만약에 포드 모델 T가 나오기 전에 말 타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자동차 산업을 얘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을까? 내가 한계를 어디까지 뒀을까? 어떤 시선으로 봤을까? 그런 걸 항상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든요. 그다음에 아이폰 2007년에 나오기 전에 그 느낌, 막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 라고 하면 그 상상의 폭이 좀 넓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럼 다음은 뭐냐? 30년 뒤에 뭔가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대는 하고 있어야 기회가 와서 잡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 5G거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5G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런 인류 역사상 기술의 변혁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 7가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문자 인쇄술의 발견, 인터넷도 들어가 있고 자동차도 들어가 있고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스마트폰은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변화하는 혁신에서 그냥 하나의 스몰 웨이브 중에 하나인 거야. 큰 패러다임은 인터넷이야 결국은. 물론 생활 패러다임이라는 게 많이 바뀌었지만 그냥 UI가 바뀌었다 정도. 근데 5G는 인터넷급으로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B2C의 모델에서 그냥 컨텐츠 컨섬션이 증가한 거잖아요.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많은 컨텐츠 소비. 근데 5G가 뭔데 더 빨라진 거 아니야? 라고 저도 그냥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5G는 B2C의 개념이 아니라 B2B, C2C 뭐 이런 거가 더 확장이 돼요. 인더스트리 간의 네트워크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면서 지금까지는 생산성은 플래터예요. 생산성이 증가하진 않았어요. 지금 현재로서. 아니 잠깐만 생산성이 어떻게 증가하지 않았어? 인터넷 이후로? 생산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플래터를 그리고 있지. 지금 마켓캡이 증가한 것이 30년 전보다 우리가 물건을 더 많이 생산을 하고 뭔가 생산 효율이 좋아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나는 동의하기가 힘든데. 왜냐면은 물건을 생산성의 만들어내는 거는 건 모르겠는데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고 뭐 계약을 처리하고 업무 처리가 30년 전보다 우리가 지금 난 이거를 무슨 말로 이해할지 알겠어. 아까 B2C 개념으로 지금까지 인터넷 서비스, 통신 서비스가 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비스 분야에서 뭔가 됐던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고 뭐 넷플릭스를 보고 이런 거나 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런 거지. 이런 B2B 사에서 공장에서 아직 공장이나 이런 쪽에서 디지털 전환이 막 됐다고 그런 게 화학, 정유 뭐 이런 쪽에서 뭔가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태잖아. 차를 만들어내는 속도는 별반 다를 게 없고 배를 만들어내는 그쵸? 속도는 별반 다를 게 없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렇죠. 탄광이 태산성이 더 좋아진 게 아니야. 우리 그치. 극소수의 이제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만 느끼는 인터넷 서비스. 아직도 전 세계 80%는 3G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만 그냥 그걸 느끼고 있는 건데 세상에 그렇게 이코노믹 그로스가 나오진 않았다고. 근데 5G가 되면 뭐가 나오느냐? 프로덕티비티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우리 사물 인터넷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라는 거는 그냥 이런 컴퓨터나 TV 이런 데 들어가긴 하는데
모든 사물에 다 인터넷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네네. 게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뭐 거기다가 다 유선을 다 깔아가지고 거기다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뭐 라우터를 다 박아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게 정말 모든 곳에 다 터져야 되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통신 기술의 발달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지. 그쵸. 근데 5G가 없이는 불가능. 근데 그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왜 5G야? 그게 왜 4G면 안 돼? 속도 갖고 처리가 안 돼. 5G가 아니고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 데이터 처리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5G를 설명할 때 3대 특징이 있는데, 일단 뭐 엄청나게 빠른 거, 4G보다 빠른 거, 초고속인 게 중요하겠지. 나머지 두 가지 특성도 되게 중요한 게, 하나는 초연결성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네. 여러 가지 장비가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 게 4G로는 이게 한계가 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3G에서 4G에서 느꼈던 속도의 차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줌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인싱크 돼 있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호모가 얘기한 건 난 3초 뒤에 듣고 있을 수도 있어. 그냥 다만 얘네가 마치 같은 시간에 듣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고. 근데 5G가 되면 미국이랑 일본에 있는 연주자들이 진짜 호흡을 맞춰서 하는 그런 재즈 연주 같은 것도 인싱크하게 할 수 있는 속도. 그 다음에 하나의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4G 현상에서 지금 테슬라님은 뭐 자율주행을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4G에서 아무리 빠른 컴퓨터 뭐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3초란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면 지금 5G로 가면은 3초가 아니라 0. 몇 초 정도 손으로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튕겨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초지연성이라고 그래. 초지연성. 그러니까 지연이 없다는 거야. 딜레이가 거의 없다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걸로 설명을 했는데, 자율주행이 뭐야? 컴퓨터가 알아서 생각을 서버랑 연결해서 하는 거잖아. 이 자동차 안에 반도체가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서버랑 이 자율주행차랑 막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뇌가 멀리 딴 데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야, 저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멈춰라고 딱 그 카메라가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카메라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서버한테 통신을 통해 이제 멈춰야 되는 거야 판단한 다음에 다시 명령을 내릴 때 그 사이에 지연이 일어난다고 하면 사람을 치는 거잖아. 근데 이 5G 통신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 엄청나게 빠르게 가야지. 저는 아직까지 속도가 익스포넨셜하게 빨라졌다고 세상이 익스포넨셜하게 달라질까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반도체나 뭐 기계나 이런 거를 사람한테 비유해서 설명했잖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맞았어. 예를 들어서 뭐 기계나 자동차가 되게 작은 단위로 있는 거잖아. 자동차 안에 모든 반도체가 다 들어가고 그러면은 자동차 하나가 하나의 사람처럼 돼 있는 거잖아. 자동차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그럼 뇌가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오감을 담당하는 센서들이 그 안에 있는 반도체랑 막 얘기를 하면서 빨리빨리 뭐가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사람도 보면은 손이랑 내 두뇌랑 속도가 빨리 되는 이유가 요 중간에 신경망이 쭉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전기적 화학적 신호가 왔다 갔다 빨리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신경이 뭔가 끊기거나 우리가 늙거나 이러면 이 신경이 빨리 이게 신호가 빨리 안 가니까 약간 둔화되고 이런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이런 자동차 하나, 스마트폰 하나 이거에 대해서 신호가 빨리 왔다 갔다 하면 됐는데, 이게 점점 데이터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에 반도체를 다 처리할 수가 없어.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컴퓨터가 거인이 되는 거야. 엄청나게 큰 덩어리로 지구 단위로 하나의 커다란 신경망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거랑 생산성이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방금 얘기한 대로 생산성의 개념에서 이미 많이들 하고 있지만 이제는 진짜 무인화 공장, 레이버에 사람이 인볼브가 안 되고 로지스틱스에 사람이 인볼브가 안 되고 24/7 움직이고 거기서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는 거 하나. 근데 그걸 그다음에 지금 못했던 이유가 5G가 사람이 없었기 이 공장을 갖다가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통신이라는 거는 결국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 사람이 큰 거인처럼 변하는 거야. 5G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공장이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꺼번에 다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사람이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막 미팅을 하고 이런 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기술적으로 이 공장이라는 걸 한꺼번에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 자동화를 하는 게 불가능했잖아, 지금까지는. 뭐 끼케야 손에 들고 다니는 어떤 자동 장치나 랩탑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그 중에서 이제 사람 간의 막 협업이 일어나면서 했는데, 사실 사람 간의 이 협업하고 이런 게 굉장히 뭔가 처리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좀 늦잖아. 근데 그런 거를 없애주는 거지. 우리가 그 카카오톡이 없었던 시절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문자 보내고 그게 불과 13년? 근데 지금 5G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통신은 C2C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존재했던 게 지금 핸드폰과 이런 인터넷이었는데 B2B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네트워크가 새로 깔리는 게 이제 5G가 되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의료 업체들 간에 통신망이 별도로 깔려요. 훨씬 빠른 통신망이. 그러면 지금도 중국 애들 뭐 원격으로 수술을 하잖아요. 그거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얘는 뭘 해야 되냐면 인공위성 차량을 그 병원에 갖다 놔야만 했다고. 속도가 모든 거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5G가 되면 그런 그 인공위성 차량이 필요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생산이랑 이런 것들이 완전 심리스하게 하고 그거를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5G의 매력인데 신기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랬어. 내가 봤을 때 방금 딱 의료 5G의 가장 큰 매력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핸드폰 사면은 카메라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좋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동영상 찍어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막 못 쓰는 이유는 너무 무거워. 그래서 이동할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클라우드에 올려도 막 귀찮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만큼의 퀄리티를 지금 못 보고 있거든. 근데 5G라는 게 오면은 그때부터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카메라 기술도 아마 발전할 거야. 카메라의 데피니션을 굳이 낮추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는 거지. 되게 빠른 신경망이 생기는 거야. 전 세계에. 그때 가면 얼마나 좋을까. 동영상 편집도 엄청 빨리 할 수 있고. 요즘에 우리 애들 동영상 편집하는 거 보면 무슨 프로덕션 회사에서 다니는 애들처럼 하던데 상상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원격 의료 기술을 얘기했었잖아, 변호님이. 근데 이게 실제로 쓰이려면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에 이런 거가 워낙 인기니까 중국에서 멀리 비행기 타고 올 거 아니야. 그거를 그냥 기계만 하나 보내가지고 중국에 차려? 그러면 원격으로 이 실력 좋은 의사가 이 로봇을 통해서 수술 그거를 원격으로 조절하는 거야. 근데 그게 통신 기술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게 카메라가 3초 딜레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저기를 잘라. 이러면 안 되잖아. 진짜. 나 늙었나 봐. 이러고 들으면서 나는 지금 솔깃하지 않아. 뭐 좋은 기술은 알겠어. 좋은데 이게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문제가 잘 안 보여 지금.